이렇게 풀백들이 안에 들어가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뛰면 손흥민한테 어떻게 좋은 찬스가 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단편적으로 그냥 바라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패스가 들어오고 페드로 포로가 들어가서 이걸 크로스만 올려준다면 소니에게 완벽한 골 찬스가 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전술은 소니에게 완벽한 전술입니다. 스탯을 쌓기 굉장히 좋은 전술이다. 소니가 내려있는 팀 상대로 안 된다. 맨유가 라인 올렸으니까 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뼈 한번 때리겠습니다. 맨유가 너무 올라가 있다. 와, 맨유가 텅텅 비어있네. 손가들 보고 있나? 자, 여러분들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재 셉세비가 치고 나오는 장면이 보이죠.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더 좋아졌던 부분은 바로 경기 시작부터 나왔습니다. 셉세비가 시작에 이렇게 크로스를 올릴 때 소니가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와서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이죠. 물론 이 슈팅 자체가 잘못 맞으면서 나사로로 가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움직임들이 경기 시작부터 나왔다라는 걸 보면서 이번 경기는 굉장히 재미있겠구나, 손흥민 선수가 작정을 하고 나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슈머가 공을 잡았을 때 소니가 뛰어나가는 장면이 보이죠. 아무래도 맨유가 공격을 하다가 잘린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공간이 많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렇게 패스가 연결이 됐을 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바란이 이거는 따야 되는 게 맞아. 바란이 이거를 들어가서 공을 따야 되는 상황이긴 맞으나 여기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의 속도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소니가 이렇게 속도를 살리면서 가니까 바란이 딸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를 태클을 안 들어가요. 왜 태클을 안 들어가냐면 자기가 무리해서 괜히 태클을 들어갔다가 손흥민이 길게 딱 쳐버리면은 완전히 아웃이 돼버리니까 바란도 들어오는 상대가 손흥민이 아니라 만약에 조금 더 약한 선수였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아마 슬라이딩 태클을 들어갔을 겁니다. 허나 이제 상대가 손흥민이다 보니까 슬라이딩 태클을 들어가지 못하고 손흥민의 스피드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죠. 이런 1대1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냥 손흥민 선수가 자신감 있게 밖으로 치든 안으로 치든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10번을 하면 7번 8번은 먹힐 것이다. 근데 여기서 완벽하게 손흥민 선수가 1대1을 걸면서 또다시 뛰어들어가는 메디슨을 볼 수 있고요. 메디슨이 뛰어가다 보니까 카세미르는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메디슨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니가 더 안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왔고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패스를 연결하면서 굉장히 좋은 슈팅 찬스를 만들어 줬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아쉽게도 요 패스를 이어줄 때 항상 받는 선수가 사르나 스킵이나 비수마다. 요게 아쉽긴 합니다. 물론 사르가 골을 넣었고 사르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어요. 허나 여기가 이제 만약에 전성기 핸더슨이다 이런 선수들이면 그냥 중거리 슈팅 꽂아버리면서 소니의 어시스트를 만들어내거나 케인이 뛰어들어오고 있다 하면은 득점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사르는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셉세비한테 주는 선택을 하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셉세비가 왼발 슈팅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아쉬웠던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건, 저는 주로 손흥민 선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뛰어들어가야지 ZG 자리를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것 중 하나는, 솔직히 사르가 이렇게 패스를 주고 소니가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해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히샬리숑이 니어포스트를 잡고 있고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럴 때는 오히려 ZG 자리를 가면서 사르가 패스를 주고 본인이 또 뛰어들어가주면 박스 안에 3명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요럴 때는 요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러면서 셉세비가 여기서 사실상 슈팅을 하기보다는 슈팅을 하는 척하면서 살짝 내줬더라면 손흥민의 논스톱 감찰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런 부분이, 이런 선택과 판단들이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좋았다. 근데 여기서 셉세비가 왼발잡이기 때문에 이 슈팅한 거를 비판할 수는 없어요. 허나 이 슈팅을 할 거면 더 좋은 슈팅을 했어야 됐다. 그리고 요 옵션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었다. 소니의 오프더볼이 굉장히 좋았다. 요번에도 카운터택 장면이 일어나면서 메디슨이 좋은 탈압박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패스가 이어졌어요, 우도기한테. 근데 손흥민 선수를 보면 지난 경기에는 이렇게 벌려있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냥 안으로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아쉬웠던 것 중 하나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토트넘에서 이런 패스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이렇게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을 때 중앙 수비수와 왼쪽 풀백 사이로 경주를 한번 붙여주면 어떨까, 요 생각을 해요. 근데 요런 경주 자체를 많이 안 붙여주는 건 조금은 아쉽다.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이런 공간들이 생기고요. 소니가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 또다시 우도기가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숑을 보고, 저는 솔직히 크게 크로스를 올릴 줄 알았는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우도기의 움직임을 사용해서 사르가 뛰어들어오는 걸 보면서 와,
말도 안 되는 패스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전 좀 놀랬어요. 소니가 이런 패스를 하는 걸 자주 본 적은 없거든. 진짜 굿패스가 이어졌고 또다시 사르에게 완벽한 슈팅 찬스를 만들어줬던 소니를 볼 수 있었다. 이번에도 메디슨이 중앙에서 세컨볼과 혹은 공을 따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다시 빠르게 소니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니한테 연결이 됐을 때 이번에는 충분히 넓은 공간에 있고 상대 포백 라인이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상황이고 히샬리숑이 정말 잘 뛰어들어가고 있으니 소니의 선택은 빠르고 낮은 크로스 혹은 약간만 높게 해가지고 뛰어들어오는 히샬리숑이 헤딩으로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크로스를 올렸는데 아무래도 힘이 그냥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아쉽게도 멀리 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냥 과감한 선택들을 이번 경기에 했기 때문에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지난 경기부터 계속했었죠. 맨유라고 무서워할 필요 없다. 상대방이 잘하든 못하든 내려앉든 올라오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손흥민이 자신감 있게만 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패스를 넣어주고 우도기가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경기를 보면서 대부분 또 하셨던 말은 상대방이 라인이 안 내려있으니까 손흥민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도 결국 두 명이에요. 지금도 결국 두 명이 있고 지금도 우도기가 뛰어들어가고 있고요. 메디슨은 여기 커버를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랑 크게 다를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도기가 뛰어들어갔지만 굉장히 잘 따라가게 되면서 결국 패스를 뒤로 놔주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요런 장면이 제가 말하는 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요렇게 백패스를 준다는 게 지난 경기에서 왜 보기가 싫었고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10번을 잡으면 9번을 이 백패스를 선택했으니까 이게 아쉬웠다라는 거. 근데 허나 이번 경기에서는 10번을 잡으면 3번 혹은 4번만 이 백패스를 했고요. 여기서 좋아진 건 뭐냐?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는 요 백패스를 주고 요 자리에 계속 서 있었어요. 이번 경기에 달라진 게 뭐냐? 요걸 파고 들어간다라는 거. 아니 이게 참 웃기지만 여러분들 토트넘이 비디오 미팅할 때 내 영상을 자막 달아가지고 다 같이 시청한 건가? 아니 내가 분명히 그 반더벤이나 이런 선수들한테 이런 거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했고 우도기한테 이런 거 계속 적극적으로 띄워주고 메디슨이랑 계속 셋이서 한만 잘 맞추면 이번 시즌 소니의 레전드 시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패스를 하더라고. 그런 패스를 그러면서 소니가 기가 막히게 뛰어들어가고 우도기가 이 공을 잡으면서 터치가 됐고 소니가 이 세컨볼을 따면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파고 들어가서 패스를 또다시 기가 막히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하필이면 뛰어들어오는 게 이번엔 또 페드로 포로야. 에헤이 조졌네 이거. 아이 왜 이런 결정적인 찬스를 줄 때마다 사르랑 페드로 포로랑 비슈만 거야. 여기 좀 아쉽긴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좋은 슈팅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득점이 되지 않고 골대가 맞고 나왔고요. 그 다음 장면에서 또다시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니어포스트 맞고 아웃이 됐나? 하여튼 그러면서 결국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의 머리를 잡으면서 에메르슨 로얄을 완전히 밀어버릴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아쉬워.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다. 자, 왜 손흥민의 경기력이 좋아졌냐? 요걸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메디슨이 소니에게 패스를 주려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패스가 들어왔을 때 메디슨이 패스를 주고 여기 비어있는 요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뛰어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뛰어들어갈 때 손흥민 선수가 하려던 게 뭐냐? 논스톱으로 돌려쳐주면서 메디슨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도기가 또다시 언더래핑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요런 선택을 계속 내가 지난 경기 때마다 해야 된다. 논스톱 돌려치기 혹은 메디슨이 주고 뛰어들어갈 때 메디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요런 걸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플레이를 가져갔어요. 근데 여기서 아쉽게도 이 패스가 빗맞으면서 안토니한테 잘리게 됐고 완비사카랑 경합을 했지만 맨유가 카운터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장면이 나와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해야 되는 건 단 한 가지다. 미안하다. 야 내가 논스톱 패스 너 주려고 했는데 잘못 맞았다. 미안하다. 요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카운터택이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가르나초가 정말 좋은 슈팅을 때렸는데 요게 로메르의 손에 맞으면서 VAR까지 갔었던 장면이죠. 자, 근데 여기서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PK가 안 나온 걸 이해할 수 없어요. 냉정하게. 여기서 만약에 PK가 났으면 토트넘이 졌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죠. 근데 이거는 PK를 안 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소니가 바로 달려가서 심판과 이야기하고 있죠. 레프리 나 지난 경기도 내가 뺏긴 거로부터 PK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나 이번에도 나오면 첫
어때? 심판 한 봐주라. 로메로가 고의로 한 거 아니잖아. 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맨유랑 맨시티 경기할 때고 레시포드 오프사이드 그것도 안 줬잖아. 누가 봐도 로메로가 지금 저거 고의로 할 애가 아니잖아. 한번 봐주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하다. 로메로가 핸볼하고 항의도 안 하고 저렇게 얌전히 있는데 로메로의 성질을 건드릴 거냐? 너 로메로 성질 건드리면 이번 경기 피곤해지는 거 아니야 모르냐? 확 이렇게 토킹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어떻게 되냐? 이야, 이 캡틴 선. 써니 나이스 써니. 바로 로메로가 써니한테 주장이다. 여기 우리 주장 멋있다 하면서 로메로가 이걸 참으면서 그저 감탄을 하고 있는 로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손흥민에게 패스가 들어옵니다. 이 패스가 들어왔을 때도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도기가 또다시 이렇게 뛰어들어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논스톱으로 돌려쳐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논스톱으로 돌려쳐주려고 한 게 사실 사르의 패스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엄청나게 세게 오고 높게 오면서 이 논스톱으로 돌려치려는 게 잘못 맞으면서 경합상황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곳들을 재차 압박을 바로 해주면서 바란이 사실상 여기서 이 공을 뺏길 뻔했어요. 사르한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볼들이 들어올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논스톱 돌려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공격적인 선택을 하면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재차 압박을 통해서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바란이 이 쫑싸움을 이기면서 결국에는 백패스를 하게 되었지만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공이 들어올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돌려치면서 공격적으로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렇게 해야지만 더 좋은 장면들을 볼 수 있다. 포지티브 마인드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반더벤이 공을 잡고 있고요. 우도기가 열심히 언더래핑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한테 이렇게 패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소니가 지금 지난 경기와 다르게 확실히 이제 본인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 걸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소니가 뭐하고 있습니까? 왼손을 이렇게 포인트하고 있어요. 그 뜻이 뭡니까? 도기야 뛰어라. 도기야 네가 공간 침투를 해라. 그래야 나한테 공간이 난다 하면서 도기에게 공간 침투를 시킵니다. 그러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하는 선택이 뭐냐? 문도그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한 번의 돌려치기전. 이야, 이게 바로 뭐냐? 흡이차가 나폴리에서 보여주던 전술. 그래서 여기서 소니가 이걸 탁 돌려치면서 바로 지난 경기에 또 보여주지 않았던 이런 언더래핑을 보여주죠.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물론 오프사이드에 걸리긴 했지만 여기서 우도기가 이런 거는 다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게 아니라 힘도 좋고 피지컬도 좋겠다. 여기서 그냥 등을 지면서 이런 식으로 바란에게 등을 지면서 쭉쭉쭉쭉 버텨주면 소니가 이렇게 들어갈 때 왼발로 페리시치가 자주 하는 것처럼 툭 쳐준다면 이 모든 공간이 소니의 것이 될 것이고 여기서 소니가 공을 받았더라면 어시스트 혹은 골을 넣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우도기가 아쉽게 이렇게 뒤로 갔고 소니는 열정적으로 뛰었죠. 요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다.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요 장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패스가 또 기가 막히게 로메로부터 들어가고요. 페드로 포로가 언더래핑을 열심히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메디슨이 확실하게 돌려쳐주면서 지난 경기에서 볼 수 없었던 소니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소니가 이제 뛰어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지난 경기에는 벌려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선 이제 뛰어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페드로 포로 안에 집어넣고 우도기 안에 집어넣고 이 축구로 좋은 축구를 하지만 이렇게 풀백들이 안에 들어가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뛰면 손흥민한테 어떻게 좋은 찬스가 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패스가 들어오고 페드로 포로가 들어가서 이걸 크로스만 올려준다면 소니에게 완벽한 골 찬스가 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전술은 소니에게 완벽한 전술입니다. 스탯을 쌓기 굉장히 좋은 전술이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드로 포로가 바로 제스처를 하죠. 왼발을 싹 들면서 소니 형, 나 형 보고 왼발 아웃사이드로 패스하려고 했는데 잘 안 맞았다. 미안하다 형 하면서 형 케인 나갔잖아. 홈라인이야 이제. 형 나 형 봤어? 나 형 보고 왼발로 아웃사이드로 치려고 했던 거야. 바로 그냥 따봉을 갈기는. 여러분들 원래 여기서 포로가 요런 찬스가 오면 해리케인이 박스 안에 없죠? 이거 자기가 슈팅하던 놈이에요 원래 여기서. 근데 여기서 아웃사이드로 요렇게 형한테 주려고 했다. 형 내 마음 알지? 형 이해해줘 형. 애교를 부리고 있는 페드로 포로를 볼 수 있었다. 원래 문도구의 분석엔 여러분들 요런 쪼들이 다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사르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열심히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가는 플레이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볼이 전개가 됐고 손흥민에게 패스가 들어갔을 때 또다시 뛰고 있는 우도기를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우도기가 이렇게 갔을 때 바로 백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야.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흔들어 제끼다가 백패스를 놨고요. 요 백패스를 놓은 다음에 다시 늘려서 공을 받고 있는 소니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진짜 좋은 게 뭐냐, 편하게 그냥 툭 밀어주면서 우도기를 살려주는 모습. 지난 경기에서 그런 걸 안 살려줬거든. 근데 뭐야, 페리시치가 들어와서 그냥 툭툭 살려주는 걸 보면서 저렇게 편하게 그냥 축구하면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근데 요걸 주고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안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완벽하게 우도기를 사용해서 다시 좋은 자리에서 공을 받는 소니를 볼 수 있고,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장면이죠. 지난 경기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샬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히샬한테 먹이면서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장면만 만들면 소니에게 어마어마한 찬스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히샬이 내줬고 요게 조금만 패스만 좋았더라면 또다시 소니의 ZD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 다 내 말대로 됐잖아. 더 강한 상대를 상대로 브렌트포드들보다 값어치가 높고 더 좋은 선수들인데 이 팀을 상대로 지금 이 장면만 보시더라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소니가 내려있는 팀 상대로 안 된다, 맨유가 라인 올렸으니까 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뼈 한번 때리겠습니다. 맨유가 너무 올라가 있다. 와, 맨유가 텅텅 비어있네. 손가들 보고 있나? 손흥민이 지난 시즌에 내려와 있을 때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이번 시즌 첫 경기에서 상대가 내려와 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손흥민 선수 자체가 긍정적이게 축구를 하지 않아서였다. 근데 소니가 여기서부터 딱 패스를 주고 다시 받아서 첫 터치부터 긍정적이게 하고 긍정적인 오프더볼을 가져가니까 어떻게 되냐? 싹 공 잡고 바로 여기서 패스 주고 뛰어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나서 히샬리숑의 패스만 좋았더라면 득점까지 할 수 있었던 장면. 왜 일주일 만에 소니가 긍정적으로 변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안전하게 축구를 하다가 왜 이번 경기에 갑자기 긍정적으로 된지는 저도 의문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한 경기 만에 바뀌었다라는 게 난 너무나도 신기하고, 이거 자체가 바로 포스테코글루의 영향력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님께서 문도구 유튜브를 편집하셔서 자막을 달아서 팀미팅을 했다. 팀미팅을 진행한 거야. 어디까지나 나도 망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후반전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